1월 25일 새벽입니다. 지금은 밤 12시 30분입니다.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영상을 좀 열심히 남겨보고 있습니다. 신문들을 몇 가지 모았습니다. 1월 18일 경향신문에 초등학교 국정교과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국정교과서 하면 안 된다고 독재로 돌아가느냐라고 그렇게도 사워대다가 지금은 국정교과서가 잘못 쓰이는 국정교과서로 되고 있습니다. 우려했던 건데요. 그야말로 국가 주도의 좌편향적 교과서가 지금 보급이 되어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학사 교과서 빼놓고는 전부 좌익 카르텔로 묶여져 있고, 아마 그 관련된 아시는 분들은 교과서 경제 규모가 얼마나 큰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거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그동안 좌익 진영에서 구축해 놓은 너무나도 달콤한 과일밭이기 때문에 그 깨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우리 제가 갖고 있는 책 중에 경산에, 여기 옆 도시죠, 경산에 있는 한 고등학교인데요, 있는지 못 찾겠는데 그 고등학교에서 국정교과서,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발 국정교과서로 수업을 했던 학교가 있습니다. 그거 하려고 하니까 막 전교조 교사들이 아주 폭력적으로 가로막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그 학교는 했었던가 봐요. 그리고 거기에 이사장님이 굉장한 애국자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참 대단하신 분인 것 같더라고요. 수요 집회 30주년에 대해서 여러 신문사들이 다루고 있는데 극우단체에 빼앗긴 소녀상이다. 한국일보. 매일경제 씁쓸한 수요 시위 30주년 보수단체 소녀상 앞 차지. 중앙일보는 그래도 조금 부드럽게 수요 집회 30돌 소녀상 양쪽 두 집회 이렇게 조심스럽게 쓰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기자들쯤이면 수요 집회 내막과 위안부에 대한 역사를 모르진 않을 텐데 겁을 내는 거죠. 한국일보 최근에 일본 대사관에다가 독도를 그려놓은 설날 선물을 보냈다 그래요. 그것에 대해서 한국일보 사설에서는 그걸 문제 삼은 일본 대사관에 대해서 옹졸한 행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옹졸한 행태다. 우리 문재인 씨는 지난번에 그 서해 교전 유가족들 그 행사날 청와대에 초대하고서는 김정은이 사진이 들어가 있는 그 기념품인가요? 팜플렛인가요? 그걸 줘가지고 사람들을 경악시킬 적도 있습니다만은, 굉장합니다. 근데 일본 대사관 측에서 이거 독도 아니냐라고 하니까 독도 아닌데라고 또 잡았대요. 능청스럽게. 그거는 또 무슨 시츄에이션인지 모르겠습니다. 독도면 독도라고 하지 버젓이 독도 그림 그려져 있는 거 줘놓고는 이런 걸 좀 어떡하냐라고 이제 항의를 하니까 독도 아닌데라고 또 발뺌을 해요. 경주신문입니다. 일본 독도 영유권 침탈 도발 사죄하라. 경북도의회. 외무상, 일본 외무상 망은 규탄 성명을 냈다.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이런 쪽에는 우리 경상북도가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전국에서도 단연 부지런합니다. 조선일보 미국의 바이든이 봄에 일본 간다. 한국에 올지는 검토 안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미일 관계가 좋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독도를 지키고 독도뿐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한미일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대한민국에서 바보 아니면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북도의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경주교육청도 마찬가지고 경주교육청은 단체 티셔츠 맞춰 입고 뭐 독도 뭐 하면서 퍼포먼스 막 하는 그 관제 캠페인을 하는 그런 곳이거든요. 독도를 지키려면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키려면 일본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일본과의 관계가 좋기 위해서는 한미 관계가 굉장히 돈독해야 된다는 것을 제발 깨달으시고 지혜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선일보 오세훈 서울시장 이야기 나옵니다. 지금 서울시의회는 한 사람 빼고는 다 좌익 진영의 정치인들이잖아요. 민주당이 장악한 시의회에 막혀서 시정 바로 세우기 4분의 1만큼 달성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다. 도청을 조심하라는 경고도 많이 받았다. 시민운동가가 과장국장을 맡았다. 사업 독점하고 혈세 낭비 이런 일들을 바로잡은 게 의미있고 보람 느낀 9개월이었다. 외국인이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못하는 서울시 브랜드 아이서울유를 조례로 아예 묶어놨다. 그래서 바꾸지도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서울시의회는 민주화에 성공한 곳이네요. 조선일보 안철수 씨의 딸이 귀국을 합니다. 아빠 선거 위해 한국에 왔습니다. 가족들이 선거에 뛰어들고 정치에 참여하고 이런 것은 뭐 미국에도 흔한 일이긴 합니다만은 그것도 저는 웃긴다고 생각해요. 미국도 웃기는데 이렇게 정치인의 딸이 귀국하는 것까지 신문에 실어주고 이거는 저는 좀 굉장히 보기에 거북스럽습니다. 뭐 내가 거북스럽다고 뭐 해라 말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냥 다 누군가 집안의 딸이고 그런 건데 유명한 정치인의 딸이라고 해서 이렇게 공항에 기자가 나가서 사진까지 찍어서 신문에 제법 크게 이렇게 실어주고 할 필요까지 있느냐. 그냥 조용히 돌아와가지고 아빠 일 도우면 돕는 거고 뭐 아니면 아닌 건데. 중앙일보입니다. 이재명은요. 내가 이번 대선에서 지면은 없는 죄로 감옥행이다. 윤석열 씨는요. 그런 정권은 생존하지 못한다. 그런 정권이 어디 있겠느냐. 말도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재명 씨는 없는 죄 아니라도 죄가 많지만은 없는 죄로 감옥을 보낸다고 하는 윤석열 씨의 생리에 대해서 꿰뚫어 봤다라고 하는 문장은 저는 인정이 되고요. 윤석열 씨는 그런 정권은 생존 못한다라고 했는데 그런 정권을 만든 것이 윤석열 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지금 창과 방패로 막 부딪히고 있다. 한국일보 박영수 화천대유에 5억을 투자했다. 이런 자와 어울려서 지난 정권을 단죄했던 정치검사가 윤석열입니다. 또 박영수 특검이고 이런 인간들이 나쁘니까 그 특검도 잘못되었다. 이건 연결성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무죄로 풀려나고 있고 무혐의로 나오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정치 수사질을 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죠. 윤석열 이야기만 하면은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윤석열 비판을 하면은. 조선일보 정부가 320만 소상공인에게 300만 원씩 준다. 돈 300만 원씩 준다. 한국경제. 자영업자들의 지지율이 이재명 쪽으로 쏠렸다. 우리 자영업자들이 어떤 정세 판단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잘 아시죠. 지난 탄핵 국면에서 박근혜 탄핵시키면은 안주 무료다, 반값이다, 소주 공짜다 뭐 이렇게
이벤트를 때리다가 최저임금 올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정부를 규탄하고, 영업시간 제한을 하니까 또 정부를 규탄하다가 손실보상금 주세요라고 또 빌다가 돈 준다고 하니까 또 이재명 지지하고. 경향신문입니다. CJ택배에 경기 동부연합, 그러니까 종북 성향의 사람이 들어갔다잖아요. 그 뒤로부터 CJ택배가 완전히 지금 변질되어 가지고, 아니 구성부터 그랬죠. 지금 파업 중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는 더 안 된다. 더는 안 된다. 사람 죽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택배 일단 노동자 아니고요. 택배 사장님들이고, 이 노조 결성률도 퍼센트가 비율이 낮습니다만은, 피곤하면 안 된다면은 섹타에 더 세분화 해가지고 택배 사장들이 지입차를 들고 들어와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나눠주면 되는데, 그 섹타를 독점을 하고 나눠주지 않습니다. 나눠주지 않습니다. 한국경제, 노조원들끼리 택배 노노 갈등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파업, 태업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항상 고객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택배 비노조 택배기사연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비노조 택배기사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반갑긴 한데 택배 노조라는 말 또는 택배 기사라는 말, 이 말 바꿔야 됩니다. 이거 다 자기 차 들고 들어가서 자유 계약을 통해 가지고 사장님들입니다. 엄연히 사장님들입니다. 이거 이제는 아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다 사장님들입니다. 자기 와이프를 태워 다니거나 일감이 많을 때는 자기 집 애를 데리고 다니면서 알바를 시키거나, 엄연한 사장님들이에요. 택배 노조가 18일째 단식 농성을 한다 그래요. 어떻게 하면 18일 동안 단식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8일 단식할 것 같으면은 글쎄요, 100일이나 1년도 가능하지 싶습니다. 사람이 정말 안 먹으면은 3일 넘어가면은 버티기가 힘들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예. 이 국면에서 한국경제, CJ 대한통운이 주춤하니까 쿠팡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택배시장 돌격, 점유율 50% 깨진 대한통운, 쿠팡이 들어올 채비를 갖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CJ 택배 노조 하는 분들은 그 핵심 그 코어들이 이끄는 대로 가다가는 국민들이 오히려 택배 수입이라든지 그 생리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운 시간을 다 보내게 됩니다. 허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은 이제 사람이 물건을 배송하는 방식이 사라질 시대가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채비를 하는 시간도 우리가 허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어쨌든 쿠팡이 지금 들어온다지 않습니까? 지금 명절 앞두고 물량이 지금 정체되어 있는 것을 다른 택배로 이제 이렇게 전환해 가지고 물량을 지금 좀 유통시키고 있는데, 아마 우체국이든 뭐 한진이든 이러한 택배 사장님들이 CJ에 갈 물건들을 자기들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수입을 올려보니까, 와, 그동안 CJ가 말로만 돈 많이 번다고 들었는데 이렇게도 짭짤하게 벌 수 있었구나라고, 자기하고 같은 회사는 아니지만은 동종업자들로부터도 외면받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파업을 잘못하고 있는 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여기도 나옵니다만은 분리할 때는 노동자다 이렇게 표현한다지 않습니까? 중앙일보,
전국 건설 현장의 불법 재하도급 조사해야 된다. 이거 나오기 전에 광주에서의 그 건물 붕괴 공사장 붕괴 사고에 대해서 펜앤마이크의 정규재 주필이 가장 먼저 그걸 지적을 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이파크의 문제만이 아니다. 그 지역 토호들에게 일감을 내려주면서 그거는 그 광주만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짚었었거든요. 조선일보 우리 기계 사용하라 건설사 침입해 강요한다. 양대 노총 공사장 점거 적발한다. 공사장에 요즘은 노동가가 막 울려 퍼지고 그래요. 동전 줍는 척 길을 막고 노조 명함 든 조폭도 봤다. 업계에서는 공사 지연 90%가 노조 갑질 때문이다. 문정부 들어서 횡포가 더 심해진다. 트레일러 차량이 시멘트 공장 입구를 막고 들어오면 죽는다라고 커다랗게 페인트로 적어놨습니다. 총파업 들어오면 죽는다 이렇게 놨습니다. 조선일보 환경부 한 업체에 52건 공개 경쟁 없이 용역을 줬다. 탈원전 성향 업체 무더기 발주 주로 수의 계약이나 제한 경쟁 일감을 몰아줬다는 거죠. 중앙일보 1월 15일 민중 총궐기 대회에 가보니 기득권 양당 체제 깨자. 이거는 반가운 문구네요. 그 뒤에 전 국민 철밥통 시대를 열자. 북한 만들자는 거죠. 전 국민 철밥통 시대를 만들자라고 하면 기존의 철밥통들은 좀 싫어할 거예요. 왜? 알거든요. 자기들도. 빤히 계산이 되니까. 야, 전부 다 들어오면 안 된다. 오히려 현대차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이 더 심하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금융노조에 있는 분들은 일부 사람의 말입니다만은 이재명 되면 나라 망한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나 봐요. 그분들도 비록 철밥통 속에 있는 노조지만은 숫자를 다루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현실 파악을 하는 거죠. 더는 죽기 싫다. 거리로 나온 소방관이 죽으면 안 되죠. 근데 소방관들이 민주노총에 가입한다. 대한민국의 세금을 받는 사람들이 반대한민국 성향을 갖고 있는 민주노총에 가입한다. 뭐 기존의 공무원 노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최근에 경주에서 자기 민원을 넣었는데 즉각 빨리 시정이 안 된다는 이유로 한 시민이 공무원을 폭행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걸 언론에서는 그것만 다뤘죠. 폭행 사건. 그 다음에 공무원 노조는 이런 근무 여건 만들면 안 된다. 폭행 민원 개선돼야 된다고 또 뭐 플래카드 들고 나오고 했습니다만은 민원인이 폭행하는 걸 누가 두둔하겠습니까? 저 역시도 단호히 반대하죠. 근데 그 속살이 있습니다. 시청 주변에 담벼락에 데모 현수막이 도배가 돼 있습니다. 그 철거 안 합니다. 그거 왜 철거 안 하죠? 공공 건물에 왜 철거 안 하죠 그거? 그 다음 아침이면은 저기 뭡니까 버스 회사일 거예요. 거기 노조원들이 와가지고 확성기를 시청 담벼락 바깥에서 확성기 방향을 시청 주차장 쪽으로 틀어놓고 노동가를 힘차게 틀어 제낍니다. 그러면 소음 측정을 해야죠. 그래서 그걸 저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마침 그때 시청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감사과의 직원한테 저거 왜 소리를 한번 제지해 볼 생각했습니까? 하니까 아니요. 아무 관심 없습니다. 현수막들 저기 왜 붙어 있죠? 저도 물어봤었거든요. 아이고 저거 뭐 어쩌고 저쩌고. 뜯을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자격증 관련된 그 영역들이 있죠. 저도 자격증 관련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 이런 게 있습니다. 재미있는 현상인데요. 예를 들어 변호사 자격증도 있고 의사 면허증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 영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저를 포함해서. 내가 통과하고 난 뒤에는 자격증 통과 과정이 좀 빡세졌으면 좋겠어. 통과하는 사람, 선발되는 사람이 좀 확 줄어들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바람을 내심 갖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원할 겁니다. 그런데 철밥통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머리가 바보는 아니잖아요. 야, 공무원 자꾸 이렇게 늘어나면 안 되는데 이거 못 버티는데 나라 재정이. 자기들도 알아요. 그런데 생각만 하는 거죠. 왜? 자기 월급이 나눠지는 건 아니니까. 또 자기의 어떤 영역이 좁아지는 건 아니니까. 이 자꾸 사람 뽑으면 안 되는데. 저 다른 부서도 저 놀고 먹는 부서 많은데. 저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겁니다. 왜? 나설 필요 없으니까. 지금 경주시청 가보면 딱 그겁니다.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소방공무원들 타 죽는 거, 불에 사고 나는 거 누가 원하겠습니까? 소방공무원들은 이 사회에서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런데 소방공무원들도 지금 숫자를 많이 늘렸거든요. 그러면은 장비의 문제냐 또는 도로 상태가 주차 위반된 차들이 많아가지고 진입하기가 어려웠느냐. 그래서 빨리 갔더라면은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 사전에 좀 진화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 건데 지금 냅다 사람 숫자만 계속 늘렸거든요. 특히 좌익 정치인들이 소방 조직의 그 영역에 많이 밀착해가지고 인기를 많이 땄죠. 예전에 소방관들 처우 개선해야 된다면서 이렇게 이 챌린지 막 이어가고 얼굴에다가 막 흰 가루 뒤집어 쓰는 그런 퍼포먼스 벌리고 막 했었는데 장비의 문제냐 인원 부족의 문제냐 이런 것은 꼼꼼히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는 불 끄는 기계가 아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더 이상 죽기 싫다. 근데 불은 누가 끕니까 그러면? 죽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불은 누가 끄죠 그러면? 참 이 문구 자체가 읽어보다 보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더 이상 죽기 싫다. 예, 저도 안 죽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불은 누가 끄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군인들이 이제 군대 내 민주노총이 만들어졌다. 군인 파업이 나오면 우리는 전투하는 기계가 아니다. 더 이상 죽기 싫다. 이런 피켓을 들면 어떻게 될까? 경찰 집단이 나와가지고 우리는 범인 잡는 기계가 아니다. 더 이상 죽기 싫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 야, 진짜 깝깝한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죽으세요 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럼 불은 누가 끄지요? 라고 물어볼 수도 없고 야, 정말 어려운 문구를 들고 나오셨는데 예, 앞으로 이 소방 조직이 민주노총에 의해서 어떻게 변해갈지 참. 제 친구 중에 소방관이 있는데요. 부부가 둘 다 이재명 지지합니다. 이재명 지지합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조계종 승려들이 데모하러 나왔습니다. 최근에 정청래 씨가 사찰들이 점유하고 있는 땅이 있다. 그 통행료 받는 게 말이 되냐? 봉이 김선달이다. 정청래라는 사람을 저는 안 좋아하는데요. 그 말만큼은 일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펜앤마이크 정규재 주필이 가장 선도적으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금기시하면 안 된다. 동아일보도 이걸 다루고 있는데요. 동아일보도 겁을 되게 냅니다. 왜냐? 민주노총이든 교회 집회든 태극기 집회든 상관없이 사람 모이면은 방역지침 어겼다는 걸 가장 크게 내세우는 게 동아일보인데 방역지침에 어겼다 말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한 글자도 없습니다.
그냥 불교계에서 종교 편향 중단하라라고 말했다는 그 구호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이렇습니다. 굉장히 비겁하죠. 사람들 이렇게 빼곡하게 모여 있는데 방역 지침에도 아랑곳 없이 나와 있다. 그리고 경찰에서도 종교 집회에 대해서는 방역 지침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방역 지침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교과서 카르텔, 역사, 위안부를 포함한 역사 독점, 산업계라든지 아까 CJ 택배 마찬가지 그런 독점, 일자리 독점, 종교에 대한 특정 종교에 대한 금기, 우리 사회는 도대체 누가 독점하고 있는가? 독점하지 말라고 욕하던 사람들이 다 독점하고 있다. 독점하고 있다. 보세요, 동아리로. 방역에 대해서 그렇게 원래 방역 정치의 선봉 언론 아닙니까, 동아일보가? 근데 이 승려들 단체 행동에 대해서는 방역에 대해서는 말 안 합니다. 수사도 안 일어납니다. 책임자 나오세요. 지금 코로나 확진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왜 스님들 이렇게 데모합니까? 나오세요. 얼마 전에 민주노총 책임자도 막 수사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똑같이 형평성 있게 적용되지 않는 집단이 있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이 사회에 독점하고 있는 사람들은 따로 있다. 그런 말씀을 남깁니다. 감사합니다.